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달 후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운명이 동시에 뒤바뀝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73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중국의 전설적 예언가 시아밍의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경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18개월 전에 예측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을 소수점 단위까지 맞췄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2년 전 정확히 예고한 바로 그 사람. 심지어 2020년 코로나19 발생과 3년 지속 기간까지 완벽하게 적중시킨 동양의 노스트라다무스. 그가 6개월간 밤낮 없이 계산한 끝에 내린 최종 결론. 2025년 12월 첫 눈이 내리는 날 오전 10시 한반도에서 시작된 변화가 중국과 일본을 삼키고 전 세계 질서를 완전히 뒤집을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그 전조 현상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일본에서 관측된 이상 지진파, 중국 남부 지역의 갑작스러운 자본 이탈, 그리고 한국에서만 목격되고 있는 특별한 징후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만이 다가올 대변혁의 실체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늘이 선택한 5천만 한민족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그 놀라운 예언의 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시죠? 산시성의 작은 마을에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는 73세 노인이 있습니다. 왕시아난이라는 본명보다 시아밍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이 사람은 하루도 빠짐없이 태극권을 수련하고 주영 64개를 깊이 명상합니다. 그가 처음 미래를 본 것은 겨우 7살 때였습니다. 마을에 큰 홍수가 올 것을 꿈에서 보고 어른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어린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정확히 그가 말한 날 홍수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 특별한 아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대학에서 청문학을 전공한 그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농촌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진정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바로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동양의 지혜였죠. 우행의 순환, 음양의 조화, 하늘의 별자리와 땅의 기운이 어떻게 인간의 운명과 연결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직감이 아닙니다. 청간과 지지, 24절기, 북도칠성의 움직임을 모두 계산해 넣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예언을 위해서는 때로 몇 주씩 밤을 새우며 계산을 합니다. 음력과 양력을 주차 분석하고 자연 현상과 인간 사회의 패턴을 이겨냅니다. 지난 60년간 그의 예언이 틀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 고위층들이 은밀히 그를 찾아왔고 일본의 기업가들이 가액을 대고 찾아왔지만 그는 언제나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뜻은 본으로 살 수 없다고 말이자. 그런데 올해 초 그는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죠. 그때 그가 내린 결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생 비밀로 간직했던 마지막 예언들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나는 평생 하늘의 메시지를 읽어왔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바로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에 곧 닥칠 거대한 변화다. 그는 6개월 동안 밤낮으로 계산했습니다. 세 나라의 건국 시점, 현재 지도자들의 사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천체의 움직임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발견한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처음에는 자신도 믿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같은 년인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특별한 해다. 용의 기운과 나무의 성장이 만나는 해. 그런데 올해 12월 하늘의 별자리가 800년 만에 특별한 대치를 이룬다. 이때 동아시아 삼국의 운명이 완전히 새롭게 쓰여질 것이다. 시아밍은 자신의 예언이 단순히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씨앗이다. 그 씨앗이 어떤 나무로 자랄지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있다. 하늘은 기회를 주지만 그것을 잡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그의 작은 서재벽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하늘의 때를 알고 땅의 이치를 따르며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 이것이 바로 60년간 한 번도 틀리지 않은 그의 비밀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를 의심했습니다. 2016년 그가 한국의 여성 지도자가 발개 해가 오기 전에 물러날 것이라고 했을 때도 그랬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탄핵되었고 이어서 불의 기운을 가진 남자가 새 지도자가 될 것이라던 그의 예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가 말한 득표율까지 거의 정확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죠. 41.08%라는 숫자를 미리 적어둔 중의를 보여주었을 때 실제 결과가 41.09%였습니다. 단 0.01%의 오차였죠.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2022년이었습니다. 시아밍은 검사의 날카로운 기운을 가진 남자가 다음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전직 검찰총장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카리스마가 정말 날카로운 검과 같다는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한국 정치만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가을 시아밍은 갑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비축하라고 권했습니다. 경자년에 쥐가병을 가져올 것이다. 전 세계가 3년간 고통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정말로 2020년 경자년에 우한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전 세계를 마비시켰습니다. 그가 예언한 대로 정확히 3년간 지속되었자 일본의 재난들도 그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2010년 여름 그는 일본 정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년 봄 동북부 해안에서 땅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바다가 육지를 삼킬 것이니 대비하라. 하지만 아무도 중국 노인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2011년 3월 10일에 규모 9.0의 대지진과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2016년 구마모토 지진도, 올해 초 노토반도 지진도 그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노토반도 지진의 경우 새해 첫날 일본 서쪽 해안이 흔들릴 것이라고 정확한 날짜까지 맞췄습니다. 규모 7.6, 사망자 수까지 거의 정확했죠. 이쯤 되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토록 정확하게 미래를 볼 수 있을까요? 시아밍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에너지를 읽는 것뿐이다. 폭풍이 오기 전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되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다. 그의 예언 노트에는 수백 개의 예언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개된 것은 극히 일부분이자 대부분은 너무 민감하거나 개인적인 내용이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그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이제는 숨겨둘 이유가 없다. 세상이 알아야 할 중요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그가 마지막으로 공개하기로 한 예언들은 지금까지의 어떤 예언보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정치 변화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사건들이었죠. 시아밍이 책상 위에 펼쳐놓은 지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는 하나의 운명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 나라에서 시작된 변화가 도미노처럼 다른 나라들을 움직일 것이다. 그 시작점은 바로 흥국이다. 그의 손가락이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12월 첫 눈이 내리는 날 서울에서 시작될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것이다. 시아밍이 이 예언을 처음 공개한 것은 지난 8월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조차 믿기 어려워했죠. 스승님, 정말로 흥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6개월간 밤낮으로 계산한 결과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가 분석한 것은 단순한 천체의 움직임만이 아니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시점에 한해 1953년 휴전 당시의 별자리 배치, 역대 대통령들의 사주팔자, 그리고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기운의 흐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죠. 을사년인 올해 12월 첫 눈이 내리는 날, 그날은 한국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눈은 동양에서 정화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더러운 것을 덮고 세상을 하얗게 만들죠. 시아밍은 이것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첫 눈과 함께 한국의 과거 아픔과 분열이 씻겨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날 아침 10시경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서울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근본적인 변화죠. 마치 1987년 민주화처럼, 아니 그보다 더 큰 변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아밍은 조심스럽게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하늘이 보낸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50세 정도의 나이, 해외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고 여러 언어를 구사한다. 학자의 지혜와 군임의 결단력을 동시에 가진 사람, 개인적 욕심이 없고 오직 나라와 민족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정당의 추천도 선거도 없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그를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시아밍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남북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가지고 있다. 경제를 되살리고 국제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풍일의 길에 열 것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시아밍이 답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다. 때가 되면 준비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마치 자석이 실을 끌어당기듯 그의 주변에는 진정한 인재들이 모일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동양 문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의 균형을 가져올 새로운 가치관과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이라고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분달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국이 세계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그 중심에 이 특별한 인물이 서 있을 것이다. 시아밍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2월 첫 눈을 주의 깊게 보라. 그날 하늘이 움직일 것이다. 그런데 시아밍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새로운 시작과 동시에 내 조국 중국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제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를 비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아밍은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갑진년인 올해가 끝나기 전 중국은 1949년 건국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을 것이다. 76년간 이어온 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다. 그가 본 중국의 미래는 암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붕괴하고 은행들이 연쇄 도살하며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징조는 시작되었죠. 헝다 그룹의 파산, 지방 정부의 부채 위기, 청년 실업률 급증.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진짜 위기는 정치적 분열에서 올 것이다. 베이징 중앙 지도부 내에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책임을 떠넘기며 결국 분열할 것이다. 가장 위험한 시기는 동지, 즉 12월 22일경이라고 합니다.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이때 중국의 구분이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시아밍은 고대 지역에 글을 들어 산영했습니다. 지금 중국에게는 산지박이다. 산이 무너져 내리는 형상이다. 위기는 남쪽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감동성과 푸젠성, 중국 경제의 신장부에서 첫 기렬이 나타날 것이라고요. 외국 기업들이 대거 철수하고 수출이 급감하며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사마이와 선전의 증시가 폭락할 때 그것이 시작 신호다. 하루에 20%, 30%씩 떨어질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막으려 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그의 예언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반토막 나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을 것이라고. 일반 시민들이 은행 앞에 줄을 서지만 돈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런 혼란은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베이징까지 혼란이 도달하는 데는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테난먼 광장에 다시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이번에는 1989년과 다를 것이다. 정부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곳에서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서부 지역의 소수 민족들도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신장, 티베트, 내몽골에서 독립 요구가 거세질 것이고 중앙정부는 이를 통제할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요. 시아밍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현재의 지도부는 이 위기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체제가 들어설 것이지만 그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적어도 수년은 혼란이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는 희망도 잊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붕괴는 역설적으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이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수천 년간 중국의 그네 아래 있던 한국이 이번에는 바를 것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분은요? 시아밍의 눈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일본도 피해갈 수 없다. 수월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시아밍이 일본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혼실 중앙부를 가리쳤죠. 음력 9월 초, 양력으로는 10월 중순경, 일본 역사에 남을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일본의 재난을 여러 번 예언했지만 매번 무시당했던 기억 때문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후지산을 떠올렸지만 시아밍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지산이 아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이다. 하쿠네와 아사마 화산 사이,
그 어딘가에서 대지가 갈라지고 불기둥이 쏟을 것이다. 그가 계산한 폭발 지수는 4에서 5 사이. 1980년 미국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나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과 비슷한 규모라고 했습니다. 화산재가 도쿄까지 날아가고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될 것이라고요. 10월 15일경 땅이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작은 지진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불안해할 것이다. 그리고 3일 후 산이 폭발할 것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큰 피해가 있을까요? 시아밍은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방제 시스템은 훌륭하니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다. 첫 번째 폭발 후 3주 안에 연쇄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열도 전체가 불의 고리 위에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시작된 활동이 다른 화산들에 깨울 수 있다는 것이죠. 후지산도 움직일 수 있다. 300년간 잠들어 있던 거대한 용이 깨어날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도쿄 시민들의 대피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시어밍은 이 재난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화산 폭발은 일본 사회 전체를 뒤흔들 것이다. 정부의 대응이 늦고 혼란스러우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다. 현 정부의 무능이 드러나면서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젊은 세대가 목소리를 높이고 기존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요. 일본은 이 사건을 통해 감순해질 것이다.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시아밍은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재난 속에서 한국이 일본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과거의 앙금을 넘어 진정한 화해의 손길을 내밀 것이다. 일본 국민들이 이를 잊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세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라, 10월 일본의 화산 폭발이 첫 신호다. 이것을 중국 경제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서 대거 철수하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12월 한국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재편될 것이다. 혼란에 빠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이 균형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늘이 정한 순서다. 시아밍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 나라의 운명이 이후로 긴밀하게 연결된 적이 없었다. 앞으로 2달 동아시아의 지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질 것이다. 시아밍이 세 나라가 표시된 지도를 다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늘이 짜놓은 거대한 그림이다. 그는 붓을 들어 한국,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이 세 나라는 마치 산발이처럼 서로를 지탱하고 있다. 하나가 흔들리면 나머지도 함께 흔들린다. 지금 그 흔들림이 시작되고 있다. 시아밍은 이것을 동방상국의 운명의 끈이라고 불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한 나라의 변화가 다른 나라들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역사상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청일전쟁, 그리고 지금. 하늘의 시간표는 정확하다. 먼저 10월 일본의 화산이 폭발한다. 이것이 발란세다. 그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화산 폭발로 타격을 받으면 중국에 투자된 일본 자본이 급히 빠져나올 것이라고. 이미 약해진 중국 경제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고요. 일본 기업들이 중국 공장을 폐쇄하고 철수하면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이것이 중국 사회 불안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11월부터 중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혼란은 다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북한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이 흔들리면 북한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을 지원할 수 없게 되면 북한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그 길은 남쪽으로 향할 것이다. 바로 이 시점, 12월 첫 눈이 내리는 날, 한국에서 특별한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타이밍이 완벽하다. 중국은 혼란에 빠져 간섭할 수 없고 일본은 재난 복구에 정신이 없을 때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시아밍은 이것을 천시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이 준 기회라는 뜻이죠. 수천 년 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고통받았던 한국에게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다. 이번에는 한국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중국의 경제 붕괴는 역설적으로 한국에게 기회가 됩니다. 중국에서 빠져나온 국제 자본이 안정적인 곳을 찾을 것이고 그곳이 바로 한국이 될 것이라고요. 서울 증시가 4.3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원화가 아시아의 기축풍화로 떠오를 것이다. 일본도 변하게 됩니다. 화산 폭발로 큰 충격을 받은 일본은 이웃 나라의 도움이 절실해집니다. 한국이 일본의 구호 물자를 보내고 의료진을 파견하며 복구를 돕는다. 일본 국민들은 과거를 잊고 한국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것이다. 시아밍은 이것이 역사적 화해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과거사를 진정성 있게 사과할 것이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두 나라가 진정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세 나라의 새로운 관계는 동아시아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한국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다. 유럽연합과 같은 하지만 더 나은 형태의 동아시아 공동체가 탄생할 것이다. 보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일본의 재난이 중국의 붕괴를 앞당기고 중국의 붕괴가 한국의 부상을 가능하게 하며 한국의 부상이 동아시아 전체를 새롭게 만든다. 이것이 하늘이 계획한 대전환이다. 시아밍의 눈빛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난다. 75년간의 분단이 끝나는 것이다. 제자들이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모두가 꿈꾸지만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아밍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12월에 나타날 새로운 지도자, 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북한과의 연결고리다. 시아밍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북한과 혈연 관계는 없지만 북한 지도부가 신뢰할 만한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해외에서의 경험, 중립적인 입장, 그리고 진정성. 통일의 시간표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2026년 봄, 첫 만남이 이루어진다. 판문점이 아닌 제3국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두 사람이 만나는 순간 서로가 운명적 파트너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후 일들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여름에는 경제 협력이 시작되고 가을에는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며 2027년 봄에는 풍일 선언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 통일이 수년 걸렸다면 한국은 2년이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아밍은 풍일 방식도 특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급서 통일이 아니다. 두 체제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다.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이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가 생긴다.
북한에는 히토리를 비롯한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나만의 기술로 이를 개발하면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요. 통해 한국은 자원 강국이자 기술 강국이 될 것이다. GDP는 3년 안에 배가 될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시아민은 간투했습니다. 통해 한국은 세계의 희망의 미시드를 절할 것이다. 분단과 대립을 극복한 경험이 다른 분쟁 지역의 모델이 될 것이다. 중동의 종교 갈등, 아프리카의 부족 갈등, 유럽의 민족 갈등, 통해 한국의 경험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화해와 용서의 정신이 세계를 감동시킬 것이다. 시아민은 통일 한국이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화 강국이 될 것이다. 한율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될 것이다. 한국어가 국제 공유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기술 분야에서도 놀라운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특히 환경 기술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2027년 가을 모든 별하다 완성된다. 시아민이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이때 통해 한국의 정식으로 출범한다. 인구 8천만의 강대국에 탄생하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성숙을 동시에 이룬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서구 문명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문명의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양이 세계에 선물하는 새로운 희망이다. 여러분도 느끼지 않는 변화의 바람이 이미 불기 시작했다. 2027년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시아밍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가을 모든 변화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질서가 확립된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는 혼란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2027년은 단순한 연도가 아니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다. 서계 2027년은 훗날 새로운 기원년이 될 수도 있다. 그만큼 중요한 해다. 그의 가을 통해 한국이 공식 출범하면서 세계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축제가 열릴 것이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7천만 한민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시아민은 말했습니다. 통일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3년 안에 세계 5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5년 안에는 3위, 10년 안에는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다. 기술 분야의 도약은 더욱 놀랍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화석 연료를 완전히 대체할 것이다. 대기 오염과 기후 변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것이다. 세계가 한국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의료 기술도 혁명적 발전에 이룹니다. 한국의 바이오 기술이 암과 치매를 정복할 것이다. 평균 수명이 100세를 넘어설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문화적 영향력은 산삼을 초월합니다. 한율은 전 세계 문화의 주류가 될 것이다. 한국의 가치관, 생활 방식, 철학이 세계인들의 삶을 바꿀 것이다. 특히 가족 중심의 문화, 연장자 공경, 공동체 정신이 개인주의에 지친 서구 사회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시아밍은 한국이 이룬 가장 큰 성취는 바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질과 정신의 균형이다. 서구 문명은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지만 정신적으로 공허하다. 동양 문명은 정신적 깊이는 있지만 물질적으로 부족했다. 한국이 처음으로 둘 다 이룰 것이다. 한국인들의 행복 지수가 세계 1위가 될 것이다. 자살률은 최저가되고 출생률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다. 시아밍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겪은 모든 고통과 시련이 이를 위한 준비였다. 일제강점기, 전쟁, 분단, 경제 위기, 이 모든 것이 한국인들을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 그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내가 본 미래가 현실되려면 한국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를 믿고 화합하며 큰 뜻을 품어야 한다. 12월 첫 눈이 내릴 때 하늘을 보라. 그리고 기억하라.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한국이,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쓰는 주인공이다. 시아밍은 눈을 감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하늘은 준비된 자리에 굽는다. 한국은 준비되었다. 이제 때가 났다. 여러분, 이 모든 예언을 들으신 지금 무엇을 느끼십니까? 두려움입니까? 희망입니까? 시아밍의 예언이 현실이 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